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지나온 일생을 떠올려 본다.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진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 본다. 1번, 경직성의 증가. 2번 시간 전망의 변화, 3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4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죠. 지나온 일생을 떠올려보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서 자아 통합성이 증가되고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보며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노인의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부 갈등은 없어졌다. 2번, 수정 확대 가족이 줄어들고 있다. 3번,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4번, 형제자매 관계는 경쟁심과 갈등을 갖고 있다. 5번, 노인은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이죠.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네, 스트레스 수준에도 가장 상위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1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 2번,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3세 여성. 3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여성. 4번, 기초생활 수급자로 고혈압이 있는 85세 여성. 5번,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90세 독거노인.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3세 여성이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뇌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65세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노인성 질병인 경우, 즉 파킨슨 질환인 경우, 이 경우에 가능하고요. 또 이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그런 어르신이 바로 이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되죠. 비록 나이는 이렇게 어리시지만 노인성 질환이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네,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여성 53세이시기 때문에 65세가 안 돼도 이런 분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4번, 다음 내용은 매슬로우의 욕구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뇌출혈로 장기간 와상 상태인 대상자를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고 있다. 1번 생리적 욕구, 2번 존경의 욕구, 3번 안전의 욕구, 4번 자아 실현의 욕구, 5번 사랑과 소속의 욕구.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안전의 욕구예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또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고요. 그 2단계, 그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신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뇌출혈로 장기간 와상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에 어떤 고통이나 위험, 지금 이대로 계속 계시다 보면 욕창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3번 안전의 욕구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양치질 돕기, 2번 생활 상담하기, 3번 화장실 이용 돕기, 4번 관공서 방문 동행하기,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하기.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하기입니다. 장기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중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즉 조금 생각을 편하게 하시자면 우리 주부님들의 일상생활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사, 청소, 주변 정돈, 그리고 세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자, 양치질은 우리 어르신의 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 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생활 상담은요.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정서 지원 서비스고요. 자, 어르신이 또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어르신의 몸이 화장실을 가는 거죠. 그래서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고요. 또 관공서 방문하는 것은 어르신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개인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라고 해서 관공서 방문 동행하기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대상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말벗과 상담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옹호자 역할.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말벗과 상담자입니다. 대상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은 말벗이 되어주면서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잘하시면 말벗 혹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잘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이 고용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번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에게 사적 지원을 최대한 늘린다. 3번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한다. 4번 노인들의 지식과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번 노인의 안전이 가족 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을 지원한다. 정답은요? 4번 노인들의 지식과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입니다. 노인의 인권보호에는 총 한 7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노인의 건강이라든지 소비자로서의 노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에 대한 내용, 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 4번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지식과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의 권리를 보호받아 인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사례를 통한 할아버지의 노인학대 유형은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는 1개월 전에 배우자와 사별한 후 식사를 거부하고 약 복용을 중지한 상태로 홀로 지내고 있다. 그 결과 체중이 급격히 줄고 날로 기력이 쇠약해지고 있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자기방임, 4번 신체적 학대, 5번 정서적 학대. 정답은요? 네, 3번 자기방임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후 식사를 거부하시는 거죠. 네, 대상자 스스로가 거부를 하고 약 복용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중이 줄고 날로 기력이 쇠약해지시는 거죠. 스스로가 내버려 두시는 학대 유형은 자기방임입니다. 9번 다음 중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은 1번 위염, 2번 위암, 3번 위궤양, 4번 대장암, 5번 역류성 식도염.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 위궤양입니다. 자, 위가 이제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데 점막을 지나 근육층까지 손상되는 것을 이제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또 깊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여기서 출혈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피가 난 상태로 자기들끼리 달라붙는 협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 자체에 구멍이 나는 위천공의 상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출혈이나 위천공, 위협착 등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주셔야 하고요. 위궤양일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골다공증은 연골의 탄력성 저하로 생긴다. 2번 고관절 골절로 인해 서해부 통증이 나타난다. 3번 퇴행성 관절염 예방을 위해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4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C를 복용한다. 5번 퇴행성 관절염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발생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고관절 골절로 인해 비뇨 생식기계가 있는 그 파트가 이제 서해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서해부가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연골의 탄력성 저하가 아니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생기는 것이 골다공증이죠. 자, 그리고 3번처럼 퇴행성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주시면은 오히려 무리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을 권합니다. 또는 평평한 흙길을 걷는다든지 체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4번처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C 아니고 비타민 D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의 퇴행성 관절염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골의 탄력성 저하 혹은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이런 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욕창 발병의 위험 요소가 있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 2번 실금이 있는 대상자, 3번 피하 지방이 많은 대상자, 4번 유의 변이가 있는 대상자, 5번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실금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욕창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대상자는 이렇게 실금이라고 하면 요실금과 소변이 새 나오는 요실금, 그 다음에 두 가지인데요. 요실금과 변실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도 모르게 소변과 대변이 새어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젖어 있을 수 있고 축축하기 때문에요. 또 변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이 또 피부를 손상시키고 또 괴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번 같은 경우가 가장 여기서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노화로 인한 시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빛 수능에 어려움이 없다. 2번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한다. 3번 색의 식별 능력에는 변화가 없다. 4번 먼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된다. 5번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단백질 침정물이 생긴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한다입니다. 네, 여기 눈에 보시면 안구에 요 윗부분을 이제 상부 결막낭이라고 하고요. 상부 결막, 여기는 하부 결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여기는 안구 결막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이제 결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막이 어떻게 보면 피부에서는 표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손상받기가 쉽다. 그리고 누렇게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1번 같은 경우 빛 수능에 어려움이다. 그럼 빛에 잘 적응을 못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빛 수능에 어려움이 없다 하는 건 빛에 잘 적응한다 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빛 수능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에는 색의 식별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먼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네, 먼 곳 아니고 가까운 곳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지방 침전물이 생기죠. 단백질 침전물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주의력 감퇴, 진압력 장애, 인지장애,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 1번 망상, 2번 선망, 3번 파킨슨 질환, 4번 뇌졸중, 5번 우울증.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네, 선망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력이 떨어지고 진압력도 떨어지고요. 인지장애가 있고 주로 이제 급격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내용이 선망이죠. 이게 정신병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섬유질 섭취를 제한한다. 2번 염분 섭취를 권장한다. 3번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4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권장한다. 5번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입니다. 너무 잘해주셨죠? 자, 섬유질 같은 경우는 제한하시는 게 아니라 권장해 주셔야 하고요. 변비 예방에 특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염분 섭취는 제한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염분 섭취를 많이 하시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한해 주셔야 하고, 또 4번 같이 동물성 지방은 섭취를 제한을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또 5번에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는데 예를 들어 두부, 생선, 지방을 제거한 육류나 우유를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번 다음 중 경관 영양을 실시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번 편식하는 대상자, 2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 3번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경우, 4번 식사 방법을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 5번 식욕 감소로 식사를 거부하는 대상자.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 혹은 연하곤란으로 자꾸 이제 사례가 걸리시는 경우 이때는 경관영양을 해주시는 것이죠. 16번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배설물 상태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탁하다, 2번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다, 3번 소변이 푸른빛을 띈다, 4번 소변에서 악취가 난다, 5번 소변에 거품이 많이 섞여 있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다. 예, 이거는 보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탁하다든지 푸른빛을 띈다, 악취가 난다, 거품이 많이 섞여 있다. 이것들은 다 이상이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17번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대상자 중 기저귀를 채워야 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끔 실금하는 경우, 2번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3번 다리 부상으로 허리를 들 수 있는 경우, 4번 앉을 수는 있지만 화장실은 갈 수 없는 경우, 5번 허리는 들 수 있지만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경우.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기저귀를 꼭 채워야 하는 상황은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싶다라는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저귀를 채워도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편마비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칫솔질은 치아만 깨끗이 닦는다. 2번 칫솔은 치아에 45도 각도로 대고 닦아준다. 3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4번 마비된 쪽이 아래로 가도록 눕히고 칫솔질을 한다. 5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3분간 칫솔질을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이죠. 네, 칫솔은 치아에 45도 각도로 대고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칫솔질은 치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잇몸, 치아, 그리고 혀까지도 닦아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3번 같은 경우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 사용을 하지 않는다로 보시면 되고, 또 마비된 쪽이 아래로 가도록 눕히면 마비된 쪽 순환이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시는 것이 맞고, 가급적이면 상체를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처럼 이렇게 방향이 치아에서 잇몸이 아니고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19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찬물을 회음부에 흘려준다. 2번 알코올 솜으로 회음부를 닦아준다. 3번 침대머리를 높인 상태에서 실시한다. 4번 회음부를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는다. 5번 환기가 필요하므로 개방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회음부를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요로 감염을 줄일 수가 있죠. 네, 너무 잘해주셨고요. 1번처럼 찬물을 회음부에 흘려주시면 너무 차갑죠? 네, 이러면 관략근이 수축이 돼서 일 보시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 깜짝 놀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건 거의 노인 학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알코올 솜을 또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점막이나 회음부 이런 부분은 닦아주시면 안 되시는 부분이세요. 따뜻한 물로 회음부를 닦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처럼 이렇게 회음부 청결할 때는 침대머리를 눕힌 상태가 아니라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시는, 무릎을 세운 상태에 약간의 다리 벌리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상태가 맞는 내용이죠.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개방된 장소에서 하시면 어르신들이 이제 회음부 청결하시면, 특히 여성 어르신들 회음부 청결 개방된 장소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병원이 떠나가도록 이제 소리를 지르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20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의 문턱은 낮춘다. 2번 환기는 직접 환기 방식이 좋다. 3번 밤에는 숙면을 위해 전체 소등한다. 4번 방, 복도,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5번 식별력이 떨어지므로 조명은 약간 어둡게 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방, 복도, 화장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셔야 대상자가 방에 있다가 복도를 나오셔도 화장실 가셔도 기온 변화가 크지 않아야 대상자가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그럼 1번은 왜 틀렸나요? 보면 문턱은 낮춘다가 아니라 없앤다입니다. 낮추셔도 넘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턱은 없앤다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기는 항상 간접 환기를 해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밤에는 또 숙면을 위해서 불은 어둡게 하지만 전체 소등하시면 넘어지실 수가 있어서 야간 조명등을 켜주셔야 하고요. 또 식별력이 떨어진다 해서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시는 것은 이제 어르신들 더 침침하셔서 안 보이세요. 그래서 조명은 밝게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요양보호사가 편마비 대상자를 일어나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편다. 2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은 머리 위로 올린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4번 요양보호사의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해준다.
5번 대상자는 불편한 쪽 팔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일어나 앉히는 경우는 이분이 어디론가 가실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나가시는 경우 혹은 이동변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짝 붙여도 되고 비스듬히 붙이셔도 되는데 반드시 휠체어나 이동변기의 위치는 건강한 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어디에서 도와주셔야 되나요? 그러면 바로 요 가운데서 도와주시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일어나 앉히는 경우에는 건강한 쪽의 위치에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이동 돕기 시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보행벨트 묶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앞 가슴, 2번 오른쪽 뒤 허리, 3번 왼쪽 앞 가슴, 4번 왼쪽 뒤 허리, 5번 뒤쪽 중앙 둔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오른쪽 뒤 허리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는 불편한 쪽 뒤가 되고요. 그리고 보행벨트 묶는 위치는 많이 아실 건데요. 허리입니다. 그래서 2번 오른쪽 뒤 불편한 쪽 뒤죠. 그리고 어디에 묶습니까? 그러면 보행벨트는 딱 중앙에다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3번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 할 때 감염 예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 씻을 때 고체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번 체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3번 출혈과 감염에 조심하면서 흡인한다. 4번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5번 배설물을 만질 때는 멸균 장갑을 사용하면 좋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일회용 보호장구는 당연히 재사용하지 말고 버려주셔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지팡이, 2번 간이변기, 3번 목욕의자, 4번 이동욕조, 5번 성인용 보행기.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 이동욕조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 이 경우는 이동욕조. 이동욕조는 이제 어르신이 목욕을 하실 때 욕조가 이동해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대여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구입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25번 대상자가 가정에서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의 손잡이를 없앤다. 2번 욕실 문턱을 낮게 설치한다. 3번 계단에 작은 매트를 깔아둔다. 4번 침대 바퀴에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5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 가정에서 낙상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은 내용이고요. 또 1번 보시면 욕조의 손잡이는 없으시면 오히려 넘어지실 수가 있겠죠. 없으시지 마시고 손잡이를 부착해 주셔야 됩니다. 또 문턱을 낮게,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낮게가 아니고 아예 없앤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3번처럼 요 작은 매트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요거는 사실은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세요. 침대 바퀴에 잠금 장치를 풀어두시면 어르신 막 굴러가세요.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대상자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2번 위생을 위해 일회용품을 주로 사용한다. 3번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4번 대상자의 요구보다 정한 일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5번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수행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이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27번 다음 중 노인의 영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성인보다 낮다. 2번 단순당이 함유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동물성 포화지방산 식품을 제공한다. 4번 맛과 향이 풍부한 컬러푸드를 섭취한다. 5번 체수분량의 감소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맛과 향이 풍부한 컬러푸드를 섭취한다. 네, 너무 좋죠. 네,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적 성분들이 이 컬러푸드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건강에 아주 유용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오히려 단백질 필요량은 크게 이제 변화되진 않지만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가 되면서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성인보다 다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낮다라고 하는 게 틀렸고요. 2번에 보시면 단순당보다는 복합당질, 즉 당이 빨리 오르지 않는 복합당질 위주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물성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혈액 중에 이제 정상적인 지질 성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품, 또 식이섬유, 식물성 기름, 또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체수분량이 감소되면 이제 결국 탈수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가 아니라 권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식중독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패류는 뜨거운 물로 잘 씻는다. 2번 조리된 음식은 장시간 실온에 놓아도 된다. 3번 살균이 안 된 우유는 소금을 넣어서 먹는다. 4번 생육과 조리된 음식은 구분하지 않고 보관한다. 5번 육류의 생식을 자제하고 74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육류의 생식을 자제하고 74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속까지 다 익혀 먹는 그런 조리법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식중독 예방 방법 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중 바람직한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지나친 머리 끄덕임,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 4번 너무 잦은 문법적 실수, 5번 입에 손이나 손가락을 대는 것. 정답은요?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가 아주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경청이죠. 경청은 기울일 경 들을 청인데요.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잘 그 말에 집중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대상자 가족과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정보는 가족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2번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3번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번 민간요법을 병행할 경우 가족과 의논한다. 5번 대상자의 특이사항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가장 맞겠습니다.
31번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언어장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2번 시각장애,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명한다. 3번 이해력장애, 대상자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4번 주의력장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활용한다. 5번 진압력장애,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언어장애 있으신 분들은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2번 시설장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3번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4번 전문가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 5번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가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죠. 33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 제거한다. 2번 야간에는 소등한다. 3번 화장실 출입문은 잠그도록 한다. 4번 환경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5번 대상자 방은 1층보다는 2층이 좋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서 제거를 해주셔야 낙상 위험이 줄어들겠죠. 네, 1번이 정답입니다. 34번 다음 중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중간중간 무호흡 상태를 보일 때 요양보호사가 우선적으로 취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등을 두드려준다. 2번 가습기를 틀어준다. 3번 시원한 물을 먹인다. 4번 침상머리를 눕게 해준다. 5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침상머리를 높게 해준다입니다. 지금 임종 앞둔 대상자가 중간중간에 무호흡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숨쉬기가 힘든 상태네요. 항상 숨쉬기가 힘들 때는 상체를 약간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려주시는 체위를 해주시면 호흡하기가 편해지세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35번 재가 대상자의 심정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언제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가? 1번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2번 주치의에게 연락될 때까지, 3번 구조자가 힘들어할 때까지, 4번 119에 신고할 때까지, 5번 전문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전문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입니다. 네,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응급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응급처치는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도 아니고 주치의에게 연락할 때까지도 아니죠. 힘들어 하더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9에 신고할 때까지도 아니고 전문 의료인이 도착을 해서 인수인계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으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필기 문제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유양TV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